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그린라이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14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불교계 각종 물품들과 즐길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파키스탄 정부가 수여하는 명예훈장 파키스탄의 별을 수훈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간다라 불교문화 유적 복원을 지원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불교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2주년 기념식에서 불교 중흥 특별 선서화전 수익금 전액을 불교계 단체들에게 회향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사유의 방을 공개했습니다. 소극장 크기의 공간에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해 감동을 극대화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포교 활성화 방안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유튜브나 TV로 세상을 보는 청소년들에게 경전이 아닌 영상을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1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그린라이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를 주제로 오는 14일까지 세택에서 진행되는데요. 에코다르마를 제시하는 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불교계 각종 물품들과 즐길거리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전 행사에 이어 큰 박수 소리가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BTN 불교TV 생중계로 진행된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불교계 종단 대표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주호영 국회의원, 구본일 BTN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서 한국 전통과 불교 관련 우수상품 발굴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불교와 전통문화에 매료되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시는 관련 종사자들과 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박람회 주제는 그린라이프,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지혜.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은 BTN 고인사이드에 출연해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씨 이상 올라가는 거, 이게 임계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각 국가들이 지금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박람회를 찾은 시민과 불자들은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부스에서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찍으면 현장에서 바로 인화해줘 인기가 많았습니다. 국제박람회에 걸맞게 네팔 불교와 대만 불광산사, 히말라야 산맥의 작지만 행복한 국가 부탄 등 다양한 세계 불교 문화도 접했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국내 다양한 불교 관련 제품들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도를 즐기며 마음에 드는 차를 구매하거나 불교식 전통 먹거리에 관심을 보이는 불자들, 법회에서 사용할 목탁을 고르는 불자들까지 박람회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솔직히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이제 풀리면서 이제 사찰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신도분들이 이제 뭐 관광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하러 오시고 하셔서 이제 저희가 사찰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초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찰을 방문드리고 이제 매출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요. 2021 서울국제불교 박람회는 오는 14일까지 서울무역컨벤션 세택에서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제조사 사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스님을 희화화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열 사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다하지 못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깊이 사과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격려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스님과 불자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스님을 땅 투기꾼과 사냥꾼 등에 비유하며 희화화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파키스탄 정부가 수여하는 명예훈장 파키스탄의 별을 수훈했습니다. 2019년 파키스탄에 국빈으로 방문해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간다라 불교 문화유적 복원을 지원하는 등 평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타즈 자흐라 발루치 주한 파키스탄 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맞이합니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제 한국과 파키스탄 수교 38주년을 맞아 각국 주한 대사와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외교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과 2019년 국빈으로 파키스탄 문화교류 행사에 참가한 20여 스님도 초청됐습니다. We celebrate the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Pa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Pakistan and Korea have a long and distinguished history of friendship. 발루치 대사가 파키스탄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 파키스탄의 별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Most Venerable Wanhang has rekindled our centuries-old links and contributed to a renewed interest in Korea about the Buddhist heritage of Pakistan. Government of Pakistan has recognized these services by awarding him with a national award. 파키스탄의 별은 파키스탄 정부가 분야별 공로가 있는 세계 각국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훈장으로 한국인으로는 송종환 전 파키스탄 대사에 이어 원행 스님이 두 번째 수훈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2019년 파키스탄 정부 초청으로 주요 불교 유적지를 방문해 간다라 유적 복원 지원금을 전달하고 아리프 알비 대통령을 만나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불교를 통해 양국 평화활동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의 우수한 불교 유적들이 잘 간직되어 있었기에 함께 동반했던 순례단 모두가 부처님 제세시의 수행과 가르침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오랜 역사 속에 문화적 공감대를 함께한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의 상호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명예훈장을 수훈한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불교유적 순례단을 대표해 문화적 가교 역할로 양국 우호와 평화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와 보존 처리 등으로 연기해온 파키스탄 라우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한국 전시도 원행 스님 훈장 수훈을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한국 불교의 새로운 수행 문화를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불교중흥 특별 선서화전 수익금 전액을 불교계 단체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수행 문화로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의 염원을 이어온 상월결사가 2주년을 맞은 어제 승보종찰 송광사부터 법보종찰 해인사,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지난달 19일간의 여정으로 천리길을 함께 걸은 상월도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월결사의 시작을 알린 상월선원 천막결사 입제 2주년을 기념하고 불법승 삼보의 의미를 되새긴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회양하기 위해서입니다. 94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삼보순례는 88명이 완보하며 신심과 원력을 한층 더 굳건하게 했습니다. 사부대중이 성속, 노소, 남녀 차별 없이 길에서 걷고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불교 중흥의 권력과 신심을 키웠습니다. 순례단은 기념식에서 순례 기간 큰 도움을 받은 김순호 구례군수와 동국대 경주 캠퍼스 이영경 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 최근 진행된 불교 중흥 특별 선서화전 수익금 약 28억 8천만 원을 동국대와 교계 언론, 아름다운 동행 등 11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천막정진부터 지금까지 상월결사를 이끌고 있는 자승스님은 고려시대 정예결사와 현대 봉암사결사 모두 불교가 처한 위기를 수행으로 극복하려 한 사례로 결사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출가자가 들어줄고 신도가 줄어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원력을 갖고 수행과 정진과 어떠한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상을선언과 자비순례와 삼부사찰순례를 자승 스님은 또 안거철에는 상구보리, 해제 이후엔 만행으로 하와중생을 실천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을 늘 되새겨 포교에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려운 사회와 이웃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지나가고 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부처님 믿으라고 포교를 했는지. 두 차례의 도보순례에 이어 1080km라는 대장정의 인도 성지순례를 앞둔 상월결사. 침체된 한국 불교가 다시 중흥할 수 있는 마중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표 소장품인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새 전시실 사유의 방을 공개했습니다. 소극장 크기의 전시 공간에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전시해 감동을 극대화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반가의 자세를 한 채 오른손을 살짝 뺨에 대고 깊은 생각에 빠진 부처님. 오묘한 미소에 수많은 번민과 생각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두 반가사유상은 정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한 상반신과 절제된 하반신의 6세기상, 간결한 상반신과 율동적인 하반신의 7세기상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화려한 보관을 썼고 그리고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보시면 바람에 날리는 것 같은 천의를 입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반신은 굉장히 차분히 정돈된 주름을 보여줍니다. 상반신의 화려함과 하반신의 절제, 이 묘한 조화와 균형이 바로 이 상의 특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표 소장품 국보 반가사유상 2점을 나란히 함께 전시하는 새 전시실 사유의 방을 선보였습니다. 박물관은 두 반가사유상이 독립공간에서 함께 전시된 것은 개관 이래 총 3회로 매우 드물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지 두 반가사유상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가사유상을 한국의 대표 브랜드로 공고히 하고 나아가서 이게 세계적인 작품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공간을 꾸몄습니다. 변하지 않고 천천히 들어가는 공간, 아니면 좀 멈춰진 공간, 이런 공간에서 사회를 통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의 평온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최초로 건축가와 협업해 조성한 전시실은 고요하고 아스라한 분위기에서 직관적으로 감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기울어진 바닥과 벽, 반짝이는 천장 등이 현재를 벗어나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추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전시실을 디자인한 최욱 건축가는 건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공간감 크기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가사유상이 초월적인 존재인데 공간 안에서 일반인들과 잘 호흡을 하려면은 이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반드시 23m 정도의 공간감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가 연극무대, 소극장 무대가 24m 정도 미만인데 그렇게 되면은 관객과 배우가 속, 눈썹 떨리는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크기를 가집니다. 국보인 두 반가사유상을 감상하면서 문화예술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사유의 방은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수자 금우당 인각대종사가 어제 새벽 5시경 범어사 금어선언에서 범납 52년, 세수 81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인각대종사는 범어사에서 능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송광사와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선언에서 30여 년간 수선안거를 성만했고 금어선언 윤하와 금정총림 수자를 맡아 대중의 정진을 독려해왔습니다. 지난달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법계를 품수한 스님은 조계종 기본선언 운영위원장과 전국선언수자회 대표를 역임하는 등 종단 수행가풍 진작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인각대종사 연결식과 답의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범어사에서 엄수됩니다. 구례 화엄사 산내암자 미타암이 각심스님 원적 제11주기 추모달의제를 지난 8일 봉행했습니다.
순천 보승사 합창단 음성공양으로 시작한 추모제는 헌다에 이어 죽비삼배, 추모 입정, 나무아미탑을 정근순으로 봉행됐습니다. 미타암 감원 해광 스님은 어머니 품처럼 자애로웠던 스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찾아준 것에 감사하다며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습니다. 통도사 경봉 스님에게 구족궤를 수지하고 스님을 시봉했던 각심 스님은 제방선언에서 수행 정진하다 1993년 화엄사 금정암을 중건하고 2010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 이영숙 신도회장의 포교 원력을 뒷받침한 남편 평상구인 신경록 거사 49제 회양법회가 엄수됐습니다. 어제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된 법회에서 회주 성타대종사는 효는 내면 속 존경의 마음이라고 전하며 막제까지 함께한 사부대중과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관장 종상대종사는 왕생천도법문을 통해 신경록 거사의 왕생극락을 발언했으며 덕민대종사 일례로 평소 기도처였던 다보탑, 석가탑, 청운교, 백운교 등 경례를 돌며 위패봉송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유족 대표 신성용 코모도 호텔 사장은 49제 회양까지 정성을 다해준 스님들께 감사하며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나눔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택 명법사 주지이자 용성조사대원 명법사 실천의 총재인 화정 스님이 난치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어제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을 찾아 지난 6월에 이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화정 스님은 용성 스님의 유훈을 이어 소외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보시를 실천하게 됐다며 난치병 어린이 모두가 성불하라는 발언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용성조사대원 명법사 실천회는 명법사 신도들을 중심으로 설립돼 용성조사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등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보살이시고 마하살 보살이시고 이 원력이 너무 광대해서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용성 스님의 유훈을 실천을 해야만이 저의 수행이 성취된다, 이렇게 마음을. 탈종교 추세의 청년 불자 감소는 불교계 과제인데요. 포교 활성화 관련 세미나에서 청소년 포교를 위해 경전이 아닌 영상 콘텐츠를 전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불교 신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며 20대 불자는 고작 4%에 그쳤습니다. 이웃 종교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 10대 불자 비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탈종교 추세와 맞물려 청년 불자 감소는 불교계에 큰 타격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합연구소가 당면한 청년 불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교 활성화 방안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교 포교 방안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그런 방안들을 함께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 전문가들은 청소년 포교 도량으로서 사찰의 역할을 강조하며 포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적 공동체 공간으로서 사찰이 지닌 역량에 비해 기존의 방식만 답습하는 포교 방식은 청년층을 사로잡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학업, 진로, 친구관계로 고민이 많은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명상센터를 개관하고 지속적인 명상교육을 제공하자는 주장입니다. 교법사나 군법사 출신 법사와 명상 전문가를 초빙한다면 청소년 전법과 인성교육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 같은 그런 불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그런 포교 방법으로 신도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육성해 왔는데, 이들을 우리 교단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잘 지도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포교 방안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유튜브나 TV로 세상을 바라보는 청소년에게 경전이 아닌 영상 콘텐츠를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단의 지원 아래 청소년 불자들이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 불교계 방송,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구 본사 또는 큰 사찰, 또 불교 종립학교에서도 이런 온라인 불교 방송 시설을 갖추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이렇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포교 방안을 찾는 불교계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기장 청량사에서 운영하는 사단법인 향기로운 문화동행이 제8회 부산 기장 국제차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지난 7일 기장 동부산 온천호텔에서 이사장 보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부산 기장 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우수 차인에게 시상했습니다. 보혜 스님은 대한민국 제1의 차인이자 김해 허씨 시조인 허황우의 고귀함을 추모하는 뜻을 차에 담아 알리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허황우 헌다레에 이어 일본 말차와 한국 선차 시연을 비롯해 윤회매 공연과 허황우의 이야기를 담은 물의 전설 국악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도심에서 불법을 홍포하고 불교 문화를 창달해온 천태종 황룡사가 창립 1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룡사는 지난 7일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종의회 의장 무원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회 창립 47주년과 황룡사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황룡사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신도들의 신심과 원력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격려했습니다. 주지 진철 스님은 신도들의 자부심으로 인천의 중심 사찰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종단의 3대 지표를 실천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전하는 사찰로 발돋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울산 문수암, 남해 보리암과 함께 영남 3대 관음기도 도량이었던 양산 미타암이 수건사업이었던 임도개설을 기념하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미타암은 지난 7일 문수원 수원스님과 김두관 국회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산신제를 열고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200포를 기증했습니다. 보물제 998호 석조 아미타불을 모신 기도성지 미타암은 도로가 없어 문화재 보호와 화재에 취약하고 절을 찾는 불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컸습니다. 주지 동진 스님은 임도개설 공사가 사고 없이 무사히 회항하기를 바란다며 미타암을 이전의 명성대로 영남 최고 관음기도 도량으로 일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불산 도선사가 신중단 목탱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도선사는 지난 7일 주지 해암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신중당 목탱화 개체불사를 원만 회항하고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주지 해암스님은 개체불사를 진행한 최윤석, 이경우 지정문화재 기능 보유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번 불사에 이어 열반탱화, 팔상탱화, 개체불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암스님은 화엄신중 목탱화 점안식을 통해 나라의 국운이 융성하고 참여 대중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며 하는 일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